이번 사연은 재수 씨에게 반말하는 아주버님을 편들던 시어머니 앞에서 나이 많은 손아래 신우에게 반말을 시전하며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3년하고 같이 산 지 2년 된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하고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연 보는 낙으로 살고 있답니다. 결혼하면 낯선 시댁을 접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연들을 보다 보니 나름 시원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사연과 댓글들을 통해 시댁 대처법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모두 기독교입니다. 결혼할 때 아주버님을 처음 봤을 때 저보다 10살이 많다고 소개받았고 제가 꾸벅 인사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땡땡이 또 여자 바뀌었네? 도대체 몇 번째 여자냐? 능력도 좋다 내 동생. 이라고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사람은 예의라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이구나. 앞으로 내가 상처받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고깃집에서 돼지갈비를 같이 먹는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가위를 주면서 고기 잘 구워? 좀 잘라봐. 하고 가위와 집게를 주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가위를 줄 때 가위 손잡이 방향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가위의 날 부분이 제게 향하도록 주었어요. 그때 또 느꼈죠. 시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치셨구나 하고요. 참고로 남편은 식사 예절은 참 잘 지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셨대요. 뭘 하나를 해도 잘한다 잘해 역시 넌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우리 장남이 최고네 이러면서 우쭈쭈 해주기만 했지 뭘 가르친 적은 별로 없었다네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좀 엄하게 교육시키고 나중에는 집안일도 엄청 시켰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 맞죠? 결혼하면 재수씨라고 부를 거지만 그런데 그 전에는 이름 부를 거야.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내가 존대하고 싶어도 내 동생보다 한참 어려서 존댓말이 도저히 안 나오네. 오늘 내가 밥 사줄 테니 마음껏 먹고 가. 하면서 반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말뿐인가요? 자기 집안은 기독교라 제사는 없지만 명절에 음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엄마가 며느리 한 명 더 보니 음식 가짓수를 늘릴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더라고요. 저 그날 돼지갈비에 냉면 먹고 체해서 집에 가는 길에 보도블럭에서 구토했어요. 암튼 저희는 결혼 준비 막바지에 이르렀고 아주버님이 신혼집에 들러서 뭘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니 차 대접하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더니 그래 인사성 한번 박네.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며 또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주버님의 반말은 이어졌어요. 단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버님이 말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재수씨에게 존대해주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 아주버님에게 적당히 쏘아붙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름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결혼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어느 주말에 간장게장이랑 홍게가 들어왔다고 하며 다들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과일을 사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갔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랑에게 아들, 전자레인지가 고장났어. 이따가 AS 온대. 라고 하셨고 상을 차려서 다 같이 게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고 저를 보더니 재수씨 맛있게 먹어. 간장게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 간장게장 킬러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반말을 시전하니 할 말은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자꾸 저한테 반말하네요. 저 그동안 그 점 때문에 불쾌한 적이 많았어요. 저희 결혼 전에 땡땡씨가 아주버님에게 저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반말하고 저에게 몇 번째 여자냐고 물어서 너무 불쾌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는 존대를 하지만 어른들 안 계실 때는 반말을 하니 아주버님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너보다 10살이나 많잖아. 그리고 네가 아랫사람 맞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니? 하며 아주버님을 두둔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무개념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가씨가 저보다 2살이 많지만 땡땡씨의 여동생이니 제가 아가씨보다 서열이 높잖아요. 그러니 아가씨에게 이름 부르면서 반말해도 되는 거죠? 알겠어요. 하면서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선아, 언니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네? 시원한 물 좀 떠와. 라고 했어요.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편은 엄마, 서열 정리 잘해줘요. 그리고 형이 이 사람에게 반말하는 거 못 배운 티 내는 거예요. 엄마는 형만 위해줄 줄 알고 예의라는 건 안 가르쳐서 형이 40이 넘어도 나이값을 못하고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큰형님도 당신 너무하네. 내가 다 부끄러워. 재수씨 어리다고 반말하는 건 나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광고하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다들 말없이 식사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쯤 전자레인지 AS 기사가 왔어요. 수리비는 5만 원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야, 말 잘하는 막내 며느리, 잘난 며느님이 수리비 좀 내세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완전 어이가 없었죠. 5만 원 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 부부 통장이 바닥날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 전세 살잖아요. 게다가 전세 대출 이자도 내고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요. 어머님 살림은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어머님도 돈 버시잖아요. 저는 어머님께 특별한 날에 선물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돈을 내드릴 의무는 없어요.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보험 설계사로 이름 날리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 순수익 700만 원 이상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주말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네? 그런 건 엄마가 좀 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어요. 갈게요. 하면서 시댁에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전화가 왔어요. 살림하는 주부라면 욕실에 물때 머리카락이 끼면 물이 잘 안 내려간다는 것쯤은 알잖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길다란 도구도 있고요. 남편은 다이소에서 머리카락 빼는 도구 사서 청소해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영업 다니시느라 살림은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한 제 남편이 그동안 세탁기에 낀 먼지 거름망도 청소했고 진공청소기 먼지 거름통도 다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일 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했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대요. 어쩌다 한번 간단한 반찬 만들거나 배달이나 외식으로 많이 때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욕실 청소하면서 이런 도구 사용해서 청소하면 훨씬 편하니 이거 걸어두고 가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배우기 싫다면서 기본 청소는 하겠지만 뒤처리는 계속 막내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엄마는 몸도 건강하고 사회활동도 잘하잖아요. 어디 아프신 데도 없는데 이런 일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 엄마 살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왔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AS 비용 다 냈고 집 정리도 쭉 해왔는데 이제 주말에는 신혼집에서 좀 쉬고 와이프랑 데이트도 좀 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네요. 그렇게 지내다가 6개월 전에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매일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안 쓰는 방을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오셨는데 정말 눈으로만 보시더라고요. 아이 키워보신 지 오래됐으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겨울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여놔서 신생아인 제 아이의 얼굴에 태열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소아과에 데려갔더니 신생아는 좀 선선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보일러 온도를 좀 내리라고 들었어요. 집에 와서 시부모님께 그대로 전달해드렸더니 아이가 추우면 크질 않는다고 이럴 때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방 온도를 내리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제가 젖병을 씻는 동안에 안방에 오셔서 온도를 높이고 가셨어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시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죠.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저는 한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 얼굴뿐 아니라 등에도 땀띠가 나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아이 피부 보라고 저게 뭐냐고 엄마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신생아 온도 관리라고 한 번만 쳐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화가 나셨는지 그 다음날 갑자기 짐을 싸서 집에 가셨습니다. 저희에게 잘난 아이 너희 멋대로 키워보라고 하면서 출산 축하금 봉투를 내던지셨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500만 원 뽑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시부모님이 집에 가시고 세어보니 4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은 시어머니가 시부모를 가르치려고 드는 며느리에게 돈 다 줄 생각 없다고 도로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네, 저 그 축하금 없어도 잘 삽니다. 저는 남편과 급여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살고 있지만 크게 모자란 건 없어요. 시부모님이 온 집안을 찜질방으로 만들어 놓고 살다가 가셔서 그 다음 달 난방비가 30만 원이 더 오버해서 나온 거 있죠? 게다가 하루 종일 TV를 틀고 계셔서 전기세도 5만 원이 더 나왔고요. 안방에 아기 혼자 자고 있을 때도 뉴스를 틀어놓고 가셔서 제가 TV는 최대한 나중에 노출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보일러 TV 트는 것은 포기 못하고 고집 부리고 가셨습니다. 집에 가신 후 며칠이 지났고 다시 아기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 사진 동영상을 보내드렸지만 또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내가 아이 출생신고하러 간 날 어머님이 내 실크 블라우스 꺼내서 세탁기에 돌려서 다 망가졌다. 나 이제 어머님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짓 할지 너무 무섭다. 그러니 좋게 거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옷 비싸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너한테 억하심장이 있나 보다고 하면서 어머님께 전화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옷장에서 제 옷 구경하다가 그 블라우스에 작은 얼룩이 있어서 내가 같이 빤 거라고 둘러댔대요. 남편은 엄마가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아이 사진을 먼저 보내드리고 답장이 오면 한 가지씩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거름망 청소하는 영상, 청소기 먼지통 빼서 청소하는 영상, 신생아의 온도 관리 방법, 실크 블라우스 세탁 방법 등에 대해서요. 나름 기분 나쁘지 않게 보냈고요. 어머님이 요즘 저희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전화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말로 하니 안 먹혀서 일단 손주 사진 영상 보내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한 뒤에 영상 보내드렸더니 나름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묵혀두는 게 아니구나. 말이 안 통하면 다른 방법으로 짚어주면 되는구나. 그래도 영상 잘 봐주시니 고맙다. 는 생각이 드네요. 반말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나이 많은 손아래 신우에게 바로 반말을 시전한 거 참 사이다네요. 진상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고는 눈눈이인가 봅니다. 배짱 좋은 쓰니님과 개념 있는 남편 늘 행복하시겠네요.